파트에서는 좀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뭐 살아간다는 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어요. 이런 도전과의 단맛과 쓴맛을 느끼고 난 다음에 쓰리샷에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로스팅 이후의 특별한 향미 이런 내용들이 좀 달려 있어요. 그래서 키워드들이 모두 깨달음, 뭐 느낌, 그리고 뭐 고맙다. 좀 깨닫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있어요. 카페 24, 누구나 24라는 동등한 시간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뭐 이제는 조금씩 알고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내용들도 썼고요. 뭐 커피 유산. 아름다운 인간, 난 너의 영원한 유산으로 남고 싶다. 사실 이제 이 커피 유산은 조금 제가 대변하고 싶었어요. 뭐 뭘 대변하고 싶었냐면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라는 우리들이 인간이란 이유로 많은 동물들을 학대하잖아요. 뭐 커피에 있어서는 루아 커피, 뭐 고양이, 코끼리, 뭐 원숭이, 뭐 여러 이런 동물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커피를 먹여가지고 그 배설된 소화돼서 나온 그 체리 원두를 이제 좀 이렇게 세척해서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루아 커피인데 그런 표현 앞에서 인간들에 대한 탐닉과 무관심은 나에게 혐오감으로 남았지. 여기서 나오는 무관심은 어, 뭐 떼양볕에 홀로 핀 그냥 보잘것없는 커피나무. 그래서 그냥 버려지는 관심을 안 주는 식물도 하나의 생명일 텐데.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동물들과 그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식물들은 인간에게 혐오감으로 남았을 것 같았고 마치 자비를 베푸는 척 그들의 앞에서 웃으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미소를 보이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짐승들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사자들 같아 보였다.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난 너에게 박의 정신을 일삼아주고 싶었다. 너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너의 인간, 난 너의 그런 유산으로 남아야만 할 것 같다. 뭐 이런 조금 대변하는 이야기들도 담겨 있어요. 일개미 군단.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개미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되게 일렬로 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모두가 각자 맡은 사명이 있는 듯이 그 비좁은 틈을 모두 다 들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까?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한두 방울씩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, 아,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. 얘네들은 이래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.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깨달으면서 표현을 한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106쪽. 106쪽이 조금 저에게 또 의미 있는데 한 뼘의 후회. 이 시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가요 발라드 곡을 음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뼘의 후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 써 있는 이 가사를 그대로 거의 대부분 100% 인용을 해가지고 가사로 작사가 됐고 그걸 지금 멜로디 라인까지 다 구성이 됐고 어 빠르면은 이제 뭐 다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해가지고 이제 보컬 녹음 들어갈 예정이고 이게 사실 마지막 곡이에요. 지금 두 번째 곡까지는 끝났고 뭐 어쨌든 저에게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시인데 한 뼘의 후회라는 시인데 누구에게나 좀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너의 곁에서 향기로워지고 싶다. 너의 곁에서 영원해지고 싶다.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야속하게도 우리들 사이에 서너 뼘의 거리가 있다.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평생을 함께했건만 이제 한 뼘 정도 남았는데 당신이 내 옆에 없네요.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얼마 전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
평생을 되게 함께 했었고 좀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 좀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갔는데 돌아가신 거야. 이제 한 뼘 정도 남았는데 당신이 내 옆에 없어.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.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사고는 언제나 한 번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. 그런 슬픔을 담아서 발라드 곡을 만들었어요. 음, 뭐 이런 거죠. 제가 그냥 대충만 한번 불러보면 이런 멜로디 은율이 좀 머릿속에 악상으로 남아 있어서 그걸 표현해 본 게 이런 거. 아, 한 뼘의 후에 너의 곁에서 향기로워지고 싶다. 너의 곁에서 영원해지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따다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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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곡입니다. 뭐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사랑의 아픔 뭐 이런 주제들이 조금 나와요. 뒤늦게 후회한 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조금 더 글을 썼습니다. 자, 마지막 포샷은 치우는 커피의 마지막 훔이라는 건데요. 이 모든 게 다시 이제 카페에서 이루어진 만남을 토대로 이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. 깨달음 이후에 느껴지는 부분들인데요. 제가 카페에 있었을 때 어느 여성 고객을 만난 게 기억이 나요. 사실 뭐 특별히 뭐 제가 뭐 대화를 걸진 않은데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쯤 이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. 저희 카페에 이제 진열되어 있는. 그래서 그걸 좋아하셨어요? 아니면 제가 어떻게 기억했지? 어쨌든 그거 어땠어요? 좋았어요?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뭔가 나름대로의 이 카페에 대한 사연이 있더라고요. 들어보니까 제가 만약 말을 걸지 않았다면은 그냥 서서도는 알지 못했을 텐데 제가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본인의 지금 우연치 않게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글을 쓰게 됐어요. 세 번째 손님인데요.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만나고 나서 시를 쓰게 된 거죠. 그분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가본 적이 있고요.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좀 경험했어요. 제가 처음 본 그녀는 되게 우울감과 상실감에 가득 차 있었고, 다 오랫동안 걷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며칠 전부터 걷게 된 거예요.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, 본인이 원하는 책이 하필이면은, 우연치 않게 제 카페 진열이 되어 있던 거죠. 그래서 그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는데, 제가 또 말을 걸어오고, 어,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들을 글로 좀 표현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원망과 시련을 느낄 때가 있을지라도 어디선간 다시 희망을 얻는다. 내가 외부로부터 지치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또 다른 어디선가 또 희망을 얻을 때도 있고요. 누군가의 등 뒤에서 나를 언덕 아래로 떠밀지라도 또 누군가는 나를 다시 끌어올려서 구하는 자가 있을 터인다.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그녀 뒤에는 신앙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. 우리는 서로 아프지 않길 기도하면서 네 번째 언젠가 만날 그대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또 네 번째 치유는 뭐 나를 돌보진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감들, 이제는 나를 좀 돌봐야겠다라는 이야기들,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. 저와 같은 좀 혼자만의 나를 돌보지 못한 시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.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은 어떤 걸까? 내 인생 최고의 철학. 131쪽에 나와 있는 치유와 행복.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의미 아닐까요? 그동안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나를 돌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나 자신이 조금 건강해야 또 가족도 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저는 이제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, 제가 이 전 작품에 카페인 커피인이라는 카페 창업 에세이를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, 거기서도 등장한 소녀의 이야기가 여기서도 또 실립니다. 132페이지의 소녀의 웃음. 오랜만에 그 아이가 찾아왔다. 나는 그녀를 고1 때 처음 만났다. 매우 조용했으며 늘 불편한 두 발로 힘겼지만 그 누구보다도 힘있게 외로이 등교하는
모습이 떠올랐다. 그런 그녀가 내 가게에 자주 놀러왔다. 조용한 성격이지만 생각이 깊었다. 불우한 가정이지만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. 내가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. 그저 지금과 같이 반갑게 맞이하고 몇 마디 걸어주는 것뿐. 그래도 그게 힘이 되었을까. 겨울이 지나 이 친구는 학교를 졸업했다.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. 그 사이 우리 매장은 옆 건물 2층으로 이사했다. 이사한 매장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인이 되어 그녀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. 어떻게 왔냐는 내 물음에 그저 검색했다며 살며시 올라간 입꼬리마저 무척이나 고마웠다. 정처 없이 흘러간 시간 속에는 서너 번의 수술대에 오른 그녀의 서글픈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. 우리가 언제든 원하는 곳에 걸어가고 풍경을 감상하는 그 특별함 없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소망일지도 모른다는 걸. 이제 알게 되었다. 그녀는 이제 두 발로 걸어다닌다. 외형이 아닌 내형 또한 그 모진 시절을 홀로 독대했건만 이제 그녀는 앳된 학생이 아닌 치유된 성인으로 다시 태어났다. 고맙다. 그 모진 세월 견뎌내줘서. 고맙다. 잊지 않고 날 찾아줘서. 이런 친구도 생각이 납니다. 네.